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기린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절대 법칙이 아니에요. 이대로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주택자들은 그냥 사라고 해요. 그냥 저는 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집은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편하게 잘 거주할 수 있는, 대출을 좀 받더라도 집 하나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방어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무슨 의미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과거 20년 통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한 3% 정도 됩니다. 10억 원을 5만 원짜리 바꿔서 금고에 이렇게 넣어두면 10년이 지나면 이게 얼마가 될까? 액면은 10억 원인데 돈 가치는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의 아파트가 10년이 지나서 한 13억? 14억 정도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실물 자산을 하나 사야 인플레이션 방어라도 하는데, 전세 거주하실 때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전세에 눌러 앉아서 나는 영원히 전세 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들, 연수입이 몇억 되는 분들, 그래서 나는 70까지 많게는 80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집 안 사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 살아도 돼요. 그런 분들은 집이 뭐가 필요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몇 억씩 버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내 집 마련 하나는 해야 되는데, 자,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그거죠. 언제 사야 될까?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아까 2012년도가 바닥이라고 했죠. 2012년도에 집을 사신 분들은요, 나쁘게 말하면 간땡이가 부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때는 더 떨어진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칼날이 떨어진 다음에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떨어진 걸 보고 한 2014년? 15년 정도에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현명한 분들이고, 자,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지금 사실은 이제 거의 고점 가까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죠. 기다리겠다, 지금이라도 사겠다, 이렇게 이제 갈려지는데, 몇 년 동안 오를지를 모르니까 이제 리스크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질 때 내가 살 수 있을까? 집값이 떨어지면 더 무섭거든요.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 우리가 집을 안 샀단 말이에요.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한 5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너 타이밍 못 잡잖아.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못 사고, 오르면 오른다라고 못 살 거잖아. 10년 지나도 못 살 거잖아. 그럴 바에는 지금 사서 1년, 2년 조금 더 오르다가 떨어져도 잘 살면 되잖아요. 나중에 또 10년, 15년 지나서 또 오르면 오르는 거니까, 저는 무주택자들은 그런 전략을 가라고 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이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사라며요. 그러면 선생님 믿고 지금 무조건 사도 돼요? 그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5년, 7년 잘 기다렸다가 잘 잡을 수 있는 자신감과 지식과 전략이 있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투자하셔도 되고요.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또 가점 점수가 높은 분들, 가점이 한 50점, 60점 되는 분들은 3기 신도시 기다려 보셔도 되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투자에 관심도 없고, 타이밍 잡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사두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무주택자들은 저는 하나 사둬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니까 10년 정도 생각해 보면 사라. 3기 신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팁을 드리면, 저는 3기 신도시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4기 신도시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주택 구매 연령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0에서 69세. 그래서 줄어든 출생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30대, 40대 될 때까지 버퍼링 시간이 있는데, 그게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4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가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본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가 거의 수도권 지역의 마지막 신도시인데, 왜 집값이 오르냐면, 왜 신도시가 좋냐면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상대적인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되면 인프라가 좋잖아요. 새 아파트에 학교 좋고, 도로 좋고, 교통망 잘 연결이 되고, 편의시설 좋고, 그러면 수요가 몰려들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프라가 좋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땅값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신도시 불패 신화예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치열할 텐데, 왜 기회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2023년부터 이제 본청약이
계획처럼 되면 시작이 되고요. 조금 늦어진다라고 보면 2024년에서 2025년에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집 살까요, 안 살까요? 그건 안 사잖아요. 왜?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수수료 내고, 집을 왜 삽니까? 단 집을 사는 이유는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본 이득,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가점 점수가 낮아도 저는 도전하라고 하는 게 그때 되면 지금과 다른 분위기예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위례 신도시 미분양 났습니다. 광교 신도시 미분양이 났고요. 동탄 2신도시 미분양이 났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공략하는 분들은 시범단지부터 공략을 하는 거고요. 제일 좋은 자리에 분양가는 제일 저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는 올라가요. 시범단지부터 계속 공략을 하고 안 되면 1차, 2차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 반드시 만약에 그런 조정장이 오고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되면 상기 신도시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토지 보상 다 했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속된 말로 쫄지 말고 세계 이렇게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 집만에 하나 정도는 하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두 개 더 해도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없었거든요. 안 되면 전세 줘도 되는데 작은 계획은 잘 세워야겠죠.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올 때는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가 5억이면 전세 가격이 2억 5천이 아니라 뭐 1억 원 막 이렇게 형편없이 형성이 돼요. 2년이 지나야 이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계획은 미리 좀 여유 있게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빌릴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상기 신도시 기회가 되니까 가점이 낮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거주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주자 우선이 뭐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청약권 우선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 남양주 시민한테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30% 물량을 우선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남양주가 6만 8천 정도 되거든요. 6만 8천 세대면 30%면 그 2만 세대가 남양주 시민들한테 갑니다. 무조건.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적어도 주소는 내가 원하는 신도시에 미리 옮겨두고 30% 배정해서 떨어지면 20% 배정은 또 경기도 물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또 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50%는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이 50% 물량 가지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럼 남양주 분들은 30% 물량 도전하고 떨어지면 20% 물량, 경기도 물량, 거기서 떨어지면 50% 수도권 물량 또 도전하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다. 동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남이나 남양주, 동쪽은 또 뭐 고양이나 부천, 인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